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화적대 갔다더니 도적대 갔다더니라는 표현입니다. 예. 자,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로 기소됐던 이종걸 의원 등 야당 의원 4명이 오늘 무죄 판결이 났죠. 예. 자, 야권은 일제히 환영과 동시에 새누리당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화적대, 인권유린 같은 표현으로 비판을 해왔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저희도 용어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여직원이란 표현보다는 그냥 국정원 직원으로 쓰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왜냐하면 우선 요즘 남녀 직원을 구분하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여직원이라고 했을 때 사건의 성격을 좀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으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야당이 이 직원을 감금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대로 화적대 같다 이런 표현도 나왔었고요. 그 표현이 나온 게요. 지난해 국정교과서 논란 당시 야당이 교육부 TF 사무실에 밤중에 찾아가서 대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새누리당에서 국정원 직원 사건처럼 또 감금했다라면서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대선 때 국정의 심리 여직원을 미행하고 그 집을 포위하고 출입 통제하고 이틀치나 감금시킨 일을 떠오르게 합니다. 야당이 화적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 말처럼 야당이 화적대가 아니라는 걸 오늘 법원에서 판결을 해준 거죠. 그러네요. 예. 이 문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대선 막판에 아주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선거 직전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돼서 왜 선거 직전에 이걸 또 발표하느냐라는 그런 논란도 또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막판에 당시 박근혜, 문재인 두 대선 후보도 이 문제로 날카롭게 부딪힌 적도 있는데요. 직접 한번 보시죠. 예. 2박 3일 동안 감금하고 이런 부분은 어찌됐건 나중에 결과는 어찌됐건 이거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니 박근혜 후보님이 왜 지금 그 여직원을 두둔하고 변호하시는 겁니까? 두둔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감금해갖고 부모도 못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자체는 인권 침해가 아니냐 이거죠. 바깥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경찰관이에요. 그런데 무슨 그것이 감금입니까? 그거는 하여간 뜨거운 쟁점이었던 건 틀림이 없었던 것 같군요. 오늘 이제 무죄가 나오면서 당시 발언들이 좀 머쓱해지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자, 나를 안 밀어주면 2억을 내라. 상당히 어떤 조폭의 협박 같은 발언인데요. 예. 자, 경남 의령군 의회에서 의장직 나눠먹기 각서를 쓴 사실이 드러나 지금 논란입니다. 자, 2년 전에 전반기 의장을 놓고 6명이 각서를 썼는데 당시에 그 새누리당의 손모 의원이 양보하는 대신에 다음번, 그러니까 이번에 자신을 밀어주기로 했고 만약에 이걸 어길 경우에 최대 1인당 2억씩 보상하라는 혈서 지장까지 찍은 각서가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예. 저 진짜로 피로 썼습니까? 이 손모 의원이 지장에서 그 피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예. 근데 저게 전체 의원이 10명이라서 저런 각서 쓰는 게 가능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자리 보장을 놓고 금품 약속까지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혹시 처벌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 경찰과 선관위 등에서 지금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좀 성급하지만 처벌이 쉽겠냐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예. 일단은 각서 쓴 사람끼리 돈을 거래했다거나 협박이 있었으면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이번 의장 선출 과정에서 각서만 공개된 상황이고요. 예. 또 민법상 사회 질서에 반하는 그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비록 혈서를 썼든 말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를 좀 볼까요?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설화 잔치가 된 국회라고 잡아봤습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끝난 20대 국회 첫 임시회가 각종 설화로 지금 얼룩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일단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최근 그 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했다는 사건을 지적을 하면서 잘생긴 경찰을 배치해서 그랬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그 발언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예. 그래서 여학교에는 잘생긴 젊은 남자 경찰관, 남학교에는 예쁜 여자 경찰관.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예견돼 있었고요. 자, 이제 저 이야기가 선발 제도 기준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을 한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어쨌든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고요. 표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선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당연히 적절한 발언으로 보이진 않네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자, 또 있습니다. 어제 그 대정부 질문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요. 그 병영내 그 윤일병 사망 사건 같은 폭행 문제에 대해서 자, 작은 걸 가지고 전체 그 군대를 문제시하면 안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당장 아니 사망 사건이 작은 거냐라는 지적이 들어왔고 이에 대해서 작은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일어난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모범 답안은 이거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야 예. 된다는 지적이고요. 윤일병 사건은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절대 작은 게 아니었죠. 예, 예.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정현 의원의 KBS 압력 의혹에 대해서 자, 안 들키게 했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또 어떤 포럼에서 해서 논란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홍보수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안 들켰으면 모르겠는데 들켰으니 책임을 져야 된다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예. 하지만 이 발언 역시 야권에서 생각하는 모범 답안은 애초에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모범 답안이었던 거죠. 예. 자, 유 의원 발언도 안 들켰으면 모르는데 들켰기 때문에 유 의원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반응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과거 정부에서 없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견들이 사실 존재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번 정부든 과거 어느 정부든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다 공감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에 다시 비가 오겠고 내일 오후까지 전국에 20에서 80mm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m leaving my night. I'm leaving alone. I'm leaving it light. When you wake and I'll be gone. I would not beg for me, as I would not beg for you. Though I'd like to be the one to see you through. Every step you have taken disappears.